1부에 이어 2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집 주식명가 2부 진행의 김다은입니다. 요즘 국내 증시 정말 악재가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정말 많으실 텐데요. 시장에 대한 관점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받고 있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네, 전화번호 02786-1022-1023번이고요. 문자 013-3366-8200번, 또 유튜브 채팅창에서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받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네, 주식명가 2부는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MTNW 단야 선생 그리고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연휴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어보기 전에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공매도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시장에 악재가 정말 많고 이 악재가 또 다른 악재를 낳고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단야 선생님, 하반기에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남들하고 같이 가서는 남들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또 위험한 장사가 수익이 좋다는 말을 가끔씩 이제 우스갯소리 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거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될 거다, 충격이 얼만큼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는 시장에 도는 IQ가 10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보다 더 월등한 지능을 가진 돈이 시장으로 유입되는지 유출되는지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첫 번째는 지수가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여기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10월 이후로 이제 FOMC 의사록이라든가 한국은행의 11월 금리 인상 부분, 이 부분과 그 다음에 헝다그룹의 어떤 그 디폴트 위험,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된 그러한 악재 요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됐을 때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큰 폭의 조정은 오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 보더라도 지수가 우상향으로 갈 만한 지금 모멘텀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을 보고 우리가 모멘텀을 봤을 때 결국에 지수를 이끌어갈 만한 업종 대표주들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를 보면 지난 금요일 장중 저가를 만들어 놓고 반등할 거냐 빠질 거냐 이 기로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했던 성장주들 보면 대장 역할하는 것들 보면 결국에 2차 전지라든가 수소연료전지라든가 수소차, 미래차 이런 쪽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졌지만 지금은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니켈이라든가 팔라듐이라든가 원자재를 보면 2차 전지 섹터들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하죠. 특히 우리는 니켈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지만 팔라듐 가격을 우리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팔라듐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팔라듐이 쓰임새가 있는 곳, 어느 쪽이냐면 결국에 수소 연료 전지 쪽에 팔라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역시 수소 연료 전지 섹터들 역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여기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개화되지 않았던 산업과 시장이 열리는 쪽을 본다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니 수출과 수요가 증가돼서 많이 나왔다면 결국에 이제 향후는 리사이클링이죠. 재처리 순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지금까지 없었던 시장이고 앞으로 시장이 2050년도까지는 이게 350조까지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이제부터 새롭게 개화될 2차 전지 재활용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배터리 대여가 될 수 있겠죠. 공유 경제 개념에서 배터리 대여 이쪽으로는 어떤 장점이냐면 배터리를 탈부착하는데 3분 이내고 그러면서 자동차의 어떤 AS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배터리를 렌탈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배터리 대여 관련 섹터들도 역시 한번 새롭게 열리는 거고 그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할 것이 2차 전지 재활용입니다. 희귀금속 수출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니켈 카드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해서 했을 때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하반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2차 전지 재활용 관련 섹터들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또 옥석을 가린다면 단순히 사업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테마주를 엮이는 것보다는 생산 설비를 가동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내년 올해 말 생산 설비가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쪽들로 압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앞서고 있는 게 포스코 관련돼서 에코프로 그룹이 제일 먼저 하고 있고 또 여기를 보면 지금 코스모 그룹도 역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설비 투자와 함께 여기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압축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동성이 큰 만큼 종목별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2차 전지 재활용 관련해서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코스모 그룹이나 포스코, GS건설 이런 쪽으로도 2차 전지 재활용에 힘을 쓰고 있는데 잠시 후에 관련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박종현 위원님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하반기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특집 방송으로 인사드리는 박종현 어드바이저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 조정이 나오면서 굉장히 힘든 구간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 환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이 1,200원 근처에 언저리에 있는데 제가 볼 땐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는 1,200원도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환율 기준으로 경기 사이클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해당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는 자동차나 의류, 레저, 호텔 이런 쪽이 강세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동일하게 지금 현재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지금 어느 정도 국내 주식도 조정이 왔고 그래서 환율 기준으로 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구간에 환율에 영향이 없고 지금 현재 원자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구간에 해당 종목에 해지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그런 원자재 상승이 되게 되면 기업들의 마진 구조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제외하고 제가 추려서 현재 가장 좋은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저는 테마로는 교육 테마를 선정했는데 그래서 일단 최우선으로 지금 11월 중순에 수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입시 제도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은 10월 중순에 있는 교육 쪽 업종을 좀 보셔야 되고 교육 쪽이 굉장히 언택트, 컨택트 모두 다 가능한 업종이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부 기업을 빼놓고는 교육 업종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배당도 연말 배당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교육 업종을 지금 구간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슈가 있을 이 일정에 주목해보자라는 관점에서 교육주도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좋은 정보 저희가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와 문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자분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잘 들리시죠? 아, 네네. 예, 전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에이스테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17,465원에 17%요. 17,465원에 17%. 네,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언제요? 네.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5G 관련주가 정말 희망 고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다냐 선생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아, 받아보세요. 네네, 네. 우리 투자자분께서는 그 많은 2천여 개 종목 중에서 콕 하고 우리 에이스테크를 선택했던 이유는 어떤 건가 여쭤봐도 될까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전에도 에이스테크로 제가 좀 수익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마침 에이스테크 나와가지고요. 제가 이제 무조건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지 않고 그냥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돼서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부진 때문에 많이 밀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누울 자리가 아닌데 지금 누워서 네. 조금 물이 새 들어오고 있어서 좀 걱정되고 있는데 조만간 물은 빠질 거예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작년 이제 그 여름 때죠. 그 2020년 실적 부진이 나오면 주가는 빠질 수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 신고가는 지속한다. 대신에 전환사채 물량들 8,000원짜리들이 많기 때문에 전환 매물을 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 말씀드렸고요. 결국에는 그 미국 시장이라든가 그 유럽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가 수재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오지 통신 부품주들이 같이 업황이 부진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바이든 정부가 되면서 이제 인프라 투자 조만간 이제 마지막이 있겠죠.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 오지 통신 부품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원래는 2021년 올해가 2020년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할 거라고 했다가 결국에 이제 보면 적자폭을 사상 최대로 냈기 때문에 이것들이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네. 2020년 같은 경우는 결국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가 예상했는데 결국에는 뚜껑 열어보니까 최악의 실적이었죠. 그러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2021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에이스테크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2021년이 아니라 2022년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성장률을 봤을 때 회사 측에서 예측한 것이 2022년이 623억의 영업이익을 예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021년 대비 5배의 영업이익률 증가, 이익률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거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4배 정도 증가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에이스테크는 결국에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수급 자체도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들 다 매도하죠. 우리가 매수할 때 에이스테크가 앞으로 7,000원짜리, 11,000원짜리 삼자 배정이라든가 전환사채 주식이 얼만큼 전환될 수 있는지 이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시장 요인에 따라서 빠진다면 자 궁극적으로 13,000원 수준까지는 빠질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용인하시고 그럼 13,000원 수준에서 지금 17%면 한번 다른 거 안 쳐다보실 자신 있죠? 에이스테크 하나 가지고 한번 내년에 가서 승부를 보실 마음가짐은 돼 있으신가요? 이 한 종목만 가지고요. 네네.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이 여러 개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걸 다 매도하고 요것만 가지고 간다는 말. 일단은 저는 다가 전량이 아니라 지금 17%를 가지고 계시니까 네. 13%를 추가로 매수할 거고요. 네. 매수하는 적정 가격은 대략적으로는 13,000원 전후 시장이 밀렸을 때.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장 큰 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저는 이동평균 선 중에서는 다른 거 안 보고 900일 장기 평선을 보거든요. 900일 지지받고 튀면 이렇게 가요. 그럼 지금 돌파했다가 900일 부근에 오거든요. 이제 900일이 있는 부분이 얼마냐면
11,865원이에요. 그러면 11,865원 1,865원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 안 올 수 있으니까 13,000원 미만에서는 결국에 13%를 더 채워라. 그리고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전환 물량이 얼마짜리가 얼마 남았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조금 물량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적이 내년에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면 요거는 욕심내지 마시고 24,000원을 목표로 해서 한번 저가 매수하자.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요거를 네. 30% 비중 채우고 나머지 70% 비중 가지고 다른 주식을 매매하시더라도 요건 30%를 한번 채워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13,000원 정도 내려오면은 이제 추가 매수. 네, 13%만 해서 총 투자 금액의 한 17%, 아니 30%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고 네.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 목표 주가는 24,000원 전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무리 네, 없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13,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라는 거죠? 네, 13,000원 네, 네. 미만이면 더 좋죠. 미만요. 왜냐하면 네. 900일 이평선 있는 게 11,860원이니까 12,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만 13%를 더 채우고 아니면 안 오면 아님 네. 말고 더 좋은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가격에서만 기다리시면 괜찮을 거고 목표 주가는 네. 유지하세요. 24,000원 전후. 네네네. 예, 시청자님. 네네. 혹시 예, 현금 감사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말씀해주신 전략대로 한번 세워보시고 조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서 목표가 24,000원까지 꼭 수익 보고 네네. 나오시길 기원할게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안녕하세요. 안 되실.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우닉 P&A 원익 P&E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33,000원 50%. 33,000원에 50%. 시청자님 혹시 지난주쯤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8일 날 샀어요. 아, 예,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현재 매수가와 현재 가격이 크게 차이는 없어서요. 비중이 많으시니까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저희 박종현 어드바이저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좋은 종목을 들고 계세요. 제가 좀 기술적 분석하고 향후 어떻게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P&E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이 상승 구간에서 올라갔던 부분은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혜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연기가 되면서 추세가 약간 눌림목 구간에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내에서도 내년에 법령으로 아파트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수한 가격 근처이긴 한데 지금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기준봉이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거래량이 발생한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지하는 가격대가 3만 원으로 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지지 여부를 보고 실제 법규가 진행이 되는 내년 초 정도의 상황을 보고서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종목을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연말에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오시면은 비중을 좀 덜어 놓으시고 지금 이런 리스크 구간에 해치할 수 있는 종목에 어느 정도 분산 투자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원익 P&E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53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들어왔어요. 매수가 45,000원에 비중도 50%시래요. 아, 근데 이거 큰일 났네요. 결혼 자금으로 투자를 했는데 무상증자 후에 계속 떨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냐 선생님, 어떡해요. 결혼 자금 투자하셨는데 손해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뭐 실적 굉장히 좋다, 최대 실적 달성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 걸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 45,000원이 무상증자 권리락 반영해서 45,000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이거 결혼 자금이면 결혼을 미룰 수도 없고요.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기다리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8개 증권사들의 평균 목표 주가 제시한 부분이 대략 51,000원이거든요. 자, 왜 8개 증권사에서 매수를 추천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제 3분기 같은 경우 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3분기 수준을 봤을 때요. 전년 동기 대비 봤을 때 매출액은 26% 증가하고요. 영업이익률은 49% 증가합니다. 일단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하면 주가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고 2021년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35%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대략적으로 95%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실적 호전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부분이 2021년이에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률 대략적으로 100% 증가하는 것. 그러면 2022년, 2023년까지 실적 개선은 좋아지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는 21년이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실적 기대감이 이제 반영됐던 거고, 그 다음에 무상신주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은 기관들과 외국인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사모펀드라든가 투신들, 외국인들 일단 일부적으로 매수 유입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45,000원에 샀다라는 거는 도대체 얼마를 드시려고 얼마를 욕심내셔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5만 원 갖다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시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는 대략적으로 33,000원 수준까지는 참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3분기 실적과 2021년 실적 발표하고 그다음에 사모펀드라든가 기관 매수 유입됐을 때 자, 궁극적으로는 매수가 45,000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 따라서 45,000원 전후에서 일단은 저는 절반은 현금화 해놓으시고 나머지 가지고 8개 증권사가 51,000원을 제시했으니까 바로 여기도 5만 원이네요. 그러면 48,000원부터 5만 원에서는 나머지 비중을 한번 끌고 가는 쪽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문자 이녹스 첨단 소재 살펴봤습니다. 일단 45,000원 전후에서 절반 현금화 시키고 전고점 5만 원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고 많이 속상하시겠지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살펴볼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3713번님께서 현대 일렉트릭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23,729원에 100%입니다. 매수 가격대 보니까 추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수익을 맛본 적도 있어서요. 위원님, 지금 구간에서 일단 비중이 워낙 많아서 네.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조금이나마 수익을 챙겨두는 게 안전할까요? 네, 일단은 전망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지금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대 중공업에서 인적 분할한 기업인데 지금 비중을 지금 이런 변동성 구간에 100%를 갖고 계시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수가 한 번은 기술적인 반등이 올 때 동종목을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취하시고 일정 비율만 좀 들고 가시는 걸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 기술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에너지 관련된 기업은 지금 현 트렌드에서 굉장히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구간에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동사도 동일하게 이 주봉인데요. 주봉도 동일하게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 돌파봉에서 기본적으로 추세를 지금 이 5일선, 5주선을 약간 이탈을 하긴 했지만 보통 이런 주도주 같은 경우는 10주선을 이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저가 라인인 24,000원, 500원인데 24,0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대응을 하시고 제가 볼 땐 내년까지 계속 이런 원자재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이슈는 지금 중국의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을 하느라고 시진핑이 계속 파란 하늘을 외국인에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이런 원자재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에너지 문제도 지속되고 그러면 동사 같은 기업은 오히려 반대로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만 좀 덜고 좀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세우시고 내년 1분기쯤에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또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4,000원 지지라인 잡아주셨고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100%라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만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현대 일렉트릭까지 문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 상담 요청 주시고 계신데 저희 또 좋은 종목 받아봐야 되니까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두 분의 어드바이저에게 또 좋은 종목 하나씩 들어봐야겠죠. 내일 개장했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궁금증 많으실 텐데 먼저 다냐 선생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앞서 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관련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네. 일단 지금 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은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LG 화학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2차 전지 제조사들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쪽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되냐면,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탄소 중립, 기후변화 협약 이런 부분 때문에 기업체들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배터리 재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과 탄소 저감 이쪽에 부합되는 그런 섹터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재활용 쪽에서 코스모 화학 쪽을 한번 우리가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아시더라도 다른 건 다 차치하고 한번 실적을 한번 볼게요. 분기 실적을 보면 지금 이거 잡히나요? 분기 실적표를 보면 지금 올 상반기 지금 1분기, 2분기에서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149억, 150억 나왔어요. 이거는 전년 동기 50억 대비 영업이익은 300%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17년 최대 영업이익이 207억이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부분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00억 원을 투자해서 2차 전지 재활용, 그 다음에 뭐 니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재추출하면서 리사이클링 쪽에서 새롭게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수급 상태로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끌어왔거든요. 외국인들 매수 유입됐다가 어제 이제 최근 조금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량이지만 사모펀드라든가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이제 3분기 실적 개선이 나왔을 때는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단지 이제 하나 걸리는 부분을 본다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7,660원짜리 이제 전환사채가 이제 계속적으로 전환돼요. 이제 남은 물량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본다면 남은 물량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대략적으로 100만 주 가까운 이 물량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본다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부분을 보더라도 SK 엔솔과 납품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원통열이라든가 이런 쪽
쪽에 SK엔솔의 수주가 증가되는 기업들 수주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역시도 추가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지금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결국에 연봉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감자 있으니까 제일 컸던 부분이 2017년도 영업이익이 200억 넘어가면서 2017년도에 결국에 주가가 26,000 넘어 33,0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2021년 영업이익률 반기 기준에서 150억 가까이 나왔다면 올해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2017년을 능가한다면 다시 한번 요거는 23,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금 하나 악재가 남았다라면 7,900원짜리 전환사채 물량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것이 주가엔 부담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주가 충분히 바닥 봐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장 변화 조정 요인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한 번쯤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1,000주를 산다면 1,000주를 다 사는 게 아니라 혹시 만에 하나 또 나머지 7,900원짜리 전환 물량이 출현했을 때, 전환 신청됐을 때 주가는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15,000원은 가간 하방 경직을 보일 수 있겠지만 또 전환 물량 나온다면 결국에 이제 14,000원까지는 한번 흔들릴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서는 1,000주를 매수한다면 500주를 매수해보고 만약에 15,000원이 이탈 안 되면 15,500원이건 16,000원에서 500주를 더 추가하는 전략, 15,000원을 깨졌을 때는 14,000원 전후에서 500주를 추가 매수해서 목표가는 23,000원 보수로 왔을 때 여기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욕심을 낸다면 2021년이 예상이 사상 최고거든요. 사상 최고이기 때문에 욕심을 낸다면 앞자리 한번 3자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고 싶은데 그거는 결국에는 1차 목표가죠. 23,000원을 돌파해서 어디서 지지받는지 모습을 보고 3만 원까지 갈 건지 정했으면 좋겠고 1차 목표는 23,000원을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모화학이 이 폐배터리 시장에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했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났었는데 이 배터리 재활용 쪽에서 관심 가져보자. 실적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리스크 관리까지 꼼꼼하게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15,000원에서 16,000원 사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23,000원 1차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아 선생의 코스모화학 추천 받아봤고 바로 이어서 박종현 어드바이저의 종목도 들어볼게요. 정책에 관심 갖자라고 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종목에 주목하실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투자하기 까다로운 시기에서는 어드바이저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하반기 굉장히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굉장히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원자재 관련된 이런 부분에 인플레이션의 부분의 영업 이익이나 이런 부분 피해 볼 수 있는 기업은 제외하고 정책적인 모멘텀이나 단기적인 이슈나 테마 종목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제가 교육 관련된 청담 러닝이라는 기업을 추천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구간에 있고 석탄과 석유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구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과도기적인 구간에 지금 현재 미디어 콘텐츠도 제가 볼 때는 언택트도 되고 컨택트도 되고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도 언택트도 되고 컨택트도 되고 그리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시장의 전체 주도주는 명확하게 반도체, 2차 전지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럼 이 플랫폼 기업 중에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내에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들어가고 게임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OTT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교육 쪽도 관련된 그 플랫폼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하반기에 굉장히 변동성이 많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는 거는 정책과 실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동사는 이런 하락 구간에 KB 자산운용에서 지분 매집을 10%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내릴 때마다 매수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현재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매집봉이 나오고 그 매집봉 부근에서 지금 또다시 KB자산운용에서 지분 매집을 진행을 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런 지주사 투자를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지주사 투자는 비상장 기업이 굉장히 많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질 수 있거든요. 청담 미디어라는 자회사에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출판사와 지금 계약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추가적인 이익 모멘텀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배당도 교육 쪽에 청담 러닝이 지금 2분기에는 1,000원을 배당을 했고, 또 연말에도 또 배당이 작년에는 500원인데 기업 실적이 좋아서 배당이 더 추가적으로 집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배당주의 매력, 자회사가 또 상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 그리고 실적이 튼튼하고 정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사는 지금 현재 시초가 이하로 좀 저는 매수할 때 음봉에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봉에 매수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34,000원 부분이 저는 일단 1차 저항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33,500원에서 34,000원 구간에 좀 1차적으로 매도를 하시고, 다시 시장이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일부 덜어내고 다시 눌릴 때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리고, 동사 같은 경우 인프라 투자 미국에서 발표가 되면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복지 예산이 또 민주당에서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이 교육 쪽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수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 첨단 러닝이 리스크 해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정책 관련주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같은 관점에서 청담 러닝 오늘의 추천주로 주셨고요. 목표가 34,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추천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4만 5천 원에 20%에. 24만 5천 원에 20%. 20%.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매수가와 현재가가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다니아 선생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SK이노베이션을 이렇게 선택하게 된 거 있나요? 글쎄, 정유지고, 2차 전지고 이래갖고 했는데 조금 수익이 났거든요. 네. 났는데 욕심을 좀 부려본다고 7만 원까지 반박해가지고 떨어져 비네. 한번 욕심을 내볼까요? 한번 제가 이제 그럼 욕심내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가장 컸던 부분은 기업 분할 쪽 때문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실적 가지고 얘기해봤자 더 이상 말은 아끼겠고요. 21개 증권사나 이런 투자 평가기관에서 말했던 거는 SK이노베이션의 목표 주가는 34만 원을 제시했거든요. 21개 기관들의 평균 가격을 추정해 보면,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업 분리 때문에 주가가 빠졌었지만, 수급 측면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연기금 쪽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까지도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의 매수 평단을 보면 대략적으로 25만 5천 원에서 25만 7천 원 수준이에요. 우리 이제 투자자분께서 사셨던 것보다는 얘들이 더 비싸게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죠. 두 번째로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2차 전지 재활용 쪽들, 이런 쪽들이 시장에서 좀 더 새로운 신규 산업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 이런 쪽은 세로 쪽, 지금까지 하이니켈이라든가 리튬 이온 전지 쪽으로 갔다가 이제 인산철 배터리로 해서 새롭게 나가거든요. 이건 뭐냐면
제품의 원가율을 낮춰놓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 쪽으로도 관심 있게 보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나가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리튬 인산철 쪽으로 이제 새롭게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긍정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수급도 긍정적인 요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얼만큼 강하게 갈 거냐 이게 관건인데 결국에 지수의 상승 부분은 다소 제한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은 욕심내지 마시고 22만 5천 원에서 욕심내면 28만 원, 욕심 안 내면 27만 원. 이 박스권을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이 긍정적이라면 한 번 더 갈 수 있겠지만 연기금과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가 25만 5천 원 수준이기 때문에 27만 원 부근까지는 26만 5천 원부터 27만 원까지는 욕심 안 내도 갈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우상향하는 그런 시점까지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22만 5천 원에서 27만 원. 자, 박스권으로 나가면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청자님. 예. 그래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지금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됐을 때 27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조금만 차분하게 보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나는 8G는 맞가요, 그러면? 네? 8G는 맞가요? 지금 매도? 파는 거요? 네. 지금 팔지 마시고 조금만 더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떠세요? 수익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예, 예. 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시는 거는 대략적으로 한 25만 5천 원, 3천 원부터는 마음 편하게 물량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이렇게 SK 이노베이션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실까요? 아, 바이오니아요. 바이오니아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79,000원에요. 네. 49.2%요. 아이고, 79,000원에. 혹시 시청자님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때 코로나 네. 치료제랑 다이어트 유산균, 탈모 치료제 네. 한다고 아, 네.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탈모 치료제 등등 네네네. 이슈 많은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네. 조금 많으시고 고점에 잡으셔서 아, 네네. 고민 많으실 네. 것 같은데 박종현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상담 받아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네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굉장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래요? 드릴게요. 지금 네네. 현재 동사 같은 경우 2020년도 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해서 제약바이오 중에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몇 달 네네. 전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네.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언택트 시대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네. 전에 지금 차트를 네.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10배가 이상 올랐어요. 아, 네네. 네, 10배가 이상 올랐는데 중요하게 또 보셔야 될 부분은 코스닥 150에 이번에 편입이 되거든요. 아, 네네. 네, 이번에 편입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 세력 입장에 이렇게 10배가 오른 종목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2020년보다 실적이 안 좋거나 지금 10배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공략하기가 더 쉽지 않습니까? 아, 네. 이게 다만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코로나 관련된 테마 중에 마지막 테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에 뭐 관련된 뉴스가 나오거나 반등이 올 때 제가 볼 때는 네. 적정선에서 네. 매도하거나 비중을 많이 줄여놓으시고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탈모 이런 관련된 네, 네. 콘텐츠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지만 아, 예. 그 탈모 치료제가 그만큼만 거기에 비할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네. 반등 올 때 매도 의견을 드리고 제가 네. 볼 때 제약바이오는 특이하게 연말이나 1분기에 강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지선으로 제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5만 3천 원입니다. 5만 3천 원 이탈 시 매도. 아, 네. 예, 매도하셔야 되고 아, 네네. 코스피 150에 편입되는 그런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때 지금 매수가 7만 7천 원 부근이시잖아요. 아, 네. 네. 제가 볼 땐 7만 8천 원에서 9천 원 사이는 네. 제가 돌파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 이상 돌파는 힘들다고요?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 네네네. 지금 10배 이상 오른 종목이 20배 오르고 그러진 아. 않거든요. 많은 네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필요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네네.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좀 아쉬우시더라도 반등 올 때 네네. 좀 비중을 덜면서 좀 리스크를 좀 방어하시는 부분이 좋겠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네네. 매수하신 그 이슈들이 어쩌면 네. 주가를 강하게 이끌 수 있는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매수가까지 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어요. 아, 우리 네네. 시청자님이 손해보시는 건 너무 같이 힘들지만 일단은 5만 3천 원 선 지지 라인 잡아보시고 아, 네네네. 네, 알려주신 전략대로 대응해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참고해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니아까지 살펴봤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대다수 비중이 굉장히 많거나 단가가 높거나 이래서 함께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거 손실난 것들 복구할 수 있도록 또 두 분 어드바이저님께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한 분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다냐 선생님, 네.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을까요? 유지경성입니다. 네. 뜻이 있으면 마침내 내가 계획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뜻이 지수가 조정해서 불안하다,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남과 다른 길로 해서 적극적인 수익 추구 전략, 종목 장세가 전개될 거기 나는 수익을 적극 추구하겠다라는 뜻이 있으면 종목 장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 보면 역시 일정들 보면 종목 장세 굉장히 화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율주행 섹터 레벨 4까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이슈들이 금주 내내 있고, 그 다음에 또 ICT 관련주들이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함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헝다나 판타지오 이런 쪽의 어떤 디폴트 우려감하고 미중 갈등 부분이 부각될 수는 있겠지만 정부 정책과 관련된 섹터들과 이슈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말씀드릴 거는 뜻을 어디에 둘 거냐, 안정성을 추구할 거냐,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할 거냐, 요걸 보시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제시할 테니까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냐 선생의 무료 방송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박종현 어드바이저의 무료 방송도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하실까요? 저는 지금 시장이 저는 하반기 안 좋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 역사적인 유동성이 공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은 급등,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내년 2월까지 말씀드렸듯이 2월까지 인플레이션은 지속된다. 강하게 보셔야 될 업종은 저는 자동차와 조선 쪽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테마주도 굉장한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분석을 해서 전달드리고 변동성 구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궁금증 많으셨을 텐데요. 해결되셨길 바라면서 저희 주식명가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머니투데이 방송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